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집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옥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빛을 거두지 않고 있었으며 미정 씨는 더는 참지 못한 듯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순간 손바닥이 번개처럼 날아가며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아들 동철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고 결국 경찰까지 불려오며 집안은 더 큰 파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드러난 건 누구도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가슴속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순옥 씨는 오늘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 씨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눈길을 피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쌓인 감정에 벽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곧 거센 불길이 되어 집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눈빛은 차갑게 부딪히며 숨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순간 미정 씨의 손바닥이 번쩍 들리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집안은 얼어붙었고 아들 동철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불려오며 이 집안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고 경찰서에서 흘러나온 눈물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인생극장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며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며느리 미정 씨는 팔짱을 낀 채 눈길을 피하며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의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리고 있었으며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불만은 바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결국 입술을 떨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미정 씨는 고개를 돌린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불씨처럼 번지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부딪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거실은 금세 전쟁터가 되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손가락을 흔들며 날카롭게 소리쳤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니. 미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만 살다간 제 인생은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방 안을 가르고 있었고 동철 씨는 옆방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거실의 고성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가슴 속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정 씨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찰싹 소리가 울리자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옥 씨는 뺨을 감싼 채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고 미정 씨는 손끝이 떨린 채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동철 씨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미정 씨는 눈물이 터져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뺨을 감싼 채 눈물이 고여 있었고 미정 씨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으며 집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슬픔은 그대로 가슴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미정 씨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터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족의 모습은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순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는 못 참겠다. 그녀의 눈빛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옥 씨의 남편이 무겁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안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소리와 함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하겠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동철 씨는 눈을 치뜨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옥 씨는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손짓하며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가족은 조심스레 거실 중앙에 모여 앉았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눈가에 분노를 담고 있었고 미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두 손을 떨며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둘러보며 조용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실은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거실 중앙에 앉으며 가족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뺨을 감싸며 눈빛을 거두지 않고 있었고 미정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소방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경찰은 메모장을 펴서 펜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순간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 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목소리를 억눌렀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동철 씨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순옥 씨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정 씨는 순간 얼굴이 굳으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눈썹을 찌푸리며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미정 씨는 눈물이 고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손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그 순간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경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숨결이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미정 씨는 눈을 질끈 감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 안은 그녀의 숨소리만 가득 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울음을 삼킨 듯 간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 씨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동철 씨는 고개를 번쩍 들고 숨을 고르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멈추고 온전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볼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무시를 당하며 빚과 생활고에 짓눌려 살고 있었어요.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옥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목소리에는 당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으며 방 안 공기는 슬픔과 후회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계속 말하라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옥 같았고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목소리는 끊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떨어져 테이블 위를 적셨습니다. 순옥 씨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떨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하며 허공을 스쳤습니다. 동철 씨는 숨을 몰아쉬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메모장을 움직이며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 말조차 무겁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눈가에도 결국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향해 손을 내밀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순옥 씨는 떨리는 손을 며느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미정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쳤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미묘한 온기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침묵을 지켜주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눈가가 젖어 있었고 미정 씨는 손수건을 움켜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멈추었다가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방 안은 조금씩 무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가족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메모장을 들여다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시고 절차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순옥 씨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철 씨는 흐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와야 했을까? 그 한마디는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아들을 바라보다 눈시울이 더 붉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겠구나. 동철 씨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무너져 있었을 뿐이에요. 가족 모두의 눈물은 끝내 한 줄기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차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 씨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맞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가움 대신 묘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눈물 속에서 작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가족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미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맺히고 있었고 세 사람의 발걸음은 더디고 무겁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뒤편의 경찰서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처럼 긴장된 순간도 멀어지는 듯 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은 길고도 무겁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무거운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미정 씨는 문 앞에 서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눈물이 또 터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쥐고 있었고 순옥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거실 불빛이 가족을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미약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초침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두 손을 맞잡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미정 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가족의 시선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부엌에 앉아 물을 끓이며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서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켜보던 동철 씨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저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찻잔 두 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라 며느리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미정 씨는 놀란 듯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드럽게 공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찻잔을 감싸 쥔 채 눈빛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가 참았던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진심으로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정 씨도 눈가를 훔치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옥 씨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을 풀어내고 있었고 미정 씨는 그동안 눌러왔던 고통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격해지기도 했지만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 얼어있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온기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졌고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도 눈물 사이로 작은 웃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은 처음으로 따뜻하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며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긴장과 눈물은 조금씩 가라앉고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 미정 씨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수저를 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스쳤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 씨의 입가에도 미세한 떨림과 함께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집안의 공기 속에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분위기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온 듯 아침의 빛이 더욱 따사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아침 준비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위로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더 떠서 며느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미정 씨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옥 씨의 눈빛 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따뜻함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동철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과 눈물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눈물에 더 짠맛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화해의 눈물이었고 가족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가족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미정 씨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참지 말고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동철 씨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고 있었고 눈물과 함께 작은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점점 더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에도 빛이 스며들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집안의 공기는 전보다 한결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미정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거실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평화가 되돌아온 듯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바늘을 잠시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 많다, 미정아. 그 한마디에 미정 씨의 눈가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은은한 웃음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차려지고 가족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번 식탁에는 긴장 대신 웃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국을 나누는 손길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미정 씨는 순옥 씨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고 순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동철 씨는 믿기지 않는 듯 두 눈을 깜빡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행복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앉아 있다는 게 참 기적 같다. 그의 목소리에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한 김과 함께 온기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식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서로를 잃지 말자. 는 다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세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허망하다.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구나. 미정 씨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지며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도 가족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가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시작된 평화로운 하루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서로의 이해와 용서입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